내년에 선거에 기가 막힌 조언을 하면서 한마디로 조력자. 윤 권한대행 사주를 풀어보면 진짜 궁합이 좋네요. 지금 이 사주에서는 보세요. 지금 한동훈 쉽게 말해서 비대위원장 사주에서는 금이 없고 물이 없다 그랬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일단은 금이 지금 월에도 있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풀기는 힘들어요. 월천간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기 때문에 날짜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사주에서는 항상 일간을 먼저 보라 그랬죠. 일간이 일단 물이에요. 한동훈 장관은 지금 어째요? 물이 필요하다 그랬죠. 근데 물이 얼마나 많냐면 이게 다 지하수예요. 이 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필요한 걸 80% 이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행이 이렇게 빨라진 거죠. 순조롭게. 거기에 유금, 신금, 천간에 또 신금이 투출이 돼 있기 때문에 80% 정도 지하수하고 물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이 물의 조건은 뭔지 아세요? 물은 나무를 오행해서 나무가 있어야지 물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왜 윤 권한대행이 표를 하냐 한동훈 장관한테. 왜냐면 이 사주에서는 그림을 그리면 일단 임수라는 거는 강물이에요. 근데 강물인데 이 강물이 우리가 이제 호수도 보면 이게 안 흐르는 것 같아서 다 흐른다고. 흐르게 해서 나무에 이렇게 물을 줘야지만 우리의 역할이 가장 좋은 거예요. 또 햇볕이 있어서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해줘야 더 좋은 거고. 근데 이 사주에서는 좀 큰 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하수가 엄청 올라와. 그럼 이 물을 막아주는 어떤 제방이 있어야겠죠. 이 제방이 신중에 무토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 사주에서는 가장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제방이 무토가 하나 있어요. 이 땅 중에는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고 기축미, 무진술이 있어요. 이 무토라는 거는 뜨거운 땅이야. 그래서 이 물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탕물이 안 되는 한마디로 이 무토를 지장간에 이 신중에 있는 이 무토를 가지고 있다. 근데 쉽게 말해서 기토 같은 경우에는 축축한 땅이기 때문에 이 제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꾸 그걸 요런 게 되게 풀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왜냐면 기토, 만약에 이 무토가 아니라 기토, 축중에 이 기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물이 흙탕물이 되니까 사주가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축토는 얼어있는 땅이에요. 그럼 얼어있는 땅이 녹아서 흙탕물이 되진 않겠죠. 얼어있는 땅이 또 하나 있는 거야, 조그맣게. 이 축중에 있는 이 기토를 갖고 있다. 그러면 이 뜨거운 땅하고 이 기토가 어때요? 살짝 뜨거운 땅은 이 제방을 막아주고 얼어있는 땅이 이 물을 흙탕물을 안 만들기 때문에 관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화. 땅에 이게 정화가 아니고 병화면 굉장히 좋았죠. 병화. 햇볕이었으면 굉장히 좋지만 햇볕이 없고 이 정화는 땅의 지열이에요. 그러면 땅에 지열이 있으면 나무가 죽지 않겠죠? 그러면 이 나무가 들어올 때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육친관계만 붙이면 돼요. 이 물이 본인이고 형제간이고 친구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이제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이 많은데 이렇게 금이 많아. 그러면 이럴 때는 엄마하고 인연이 별로 없다. 엄마라 그래서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엄마가 필요가 없는 사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연이 없거나 엄마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경쟁자가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형제간이나 친구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이 이제 관성이니까 관성에는 정관, 정평관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무토는 쉽게 말해서 임수의 평관이 되는 거고 이 기토는 정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도 정치인 사주예요. 평관을 갖고 있어야 정치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토가 쉽게 말해서 본인한테는 관운, 자식, 관운, 직업, 명예, 자존심. 하도 날씨가 추우니까 이 잉크도 어나봐요. 잘 안 나오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땅이 자기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주도 권력욕이 강하고 자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아버지고 자식도 아버지한테 이 물을 막아주는 자식이기 때문에 조언도 잘하고 효도하는 자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사주에서는 지금 이 나무의 이 물의 역할은 이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들어올 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 진로, 사업체, 표현에 해당한다. 그럼 아랫사람이 누구겠어요? 물론 권한 비대위원장이 위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이제 안방 살림을 해줘야 되는 원내대표란 말이야. 그 안방 살림에서 이번처럼 진짜 한동훈 장관한테 도움이 되게끔 추진을 뒤에서 정치적으로 조언을 해줘가면서 궁합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제가 윤 원내대표 사주를 보고 내년에 국힘이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운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나무가 이제 본인한테는 아랫사람이죠. 나이 어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직책보다는. 그러면 이 나무는 한동훈 장관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햇볕이 본인한테는 이제 부인,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하는데 병화는 없고 땅속에
그러니까 지열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 땅을 속에서 뜨겁게 이 나무를 키울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은 부인이고 재물이고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대신 이렇게 화가 없는 사람들은 안경은 안 썼지만 사실은 심장의 기운이 굉장히 약해요. 심장이 쾅쾅쾅 이렇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말도 조용조용하고 인기는 별로 없어. 존재감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국민들이 별로 아니 뭐 윤재욱? 누구야? 뭐 이 정도로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도 왜 그러냐면 이 심장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받다치는 게 약해. 빨리빨리 배우고 이게 화라는 거는 심장인데 이렇게 쾅쾅 쳐주는 게 약하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눈에 이제 피 공급이 빨리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안경은 안 썼지만 시력은 좀 떨어질 거고요. 그 다음 머리 쪽으로 피가 빨리빨리 안 올라가니까 조금 배우는데 좀 늦어. 그러니까 대기만성이야.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잘 되는 사주예요. 왜? 이 금이라는 거는 지혜를 뜻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 영화 딱 하고 되게 재밌어. 화가 많은 사람은 영화 외화도 되게 좋아해. 글자가 빨리빨리 읽으니까 이해도 빨리 되고. 근데 한 달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게 화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 금이 많은 사람은 영화 한 편 보면 2, 3년 후에도 다 기억해. 오래 기억하는 거는 금이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금이라는 건 우리 인체에서는 대장, 기관지, 폐, 뼈에 해당하니까 대장에서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명이 길어요. 또 정력도 세고 그 대신 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엔 치매 같은 걸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사주에서는 지금 그러면 대운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가 하겠어? 나무가 많은 사람이 좋아하겠죠. 땅이 많거나 화가 많거나. 그러니까 이 윤재욱 이 원내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한동훈 장관이었어요. 표시는 안 해요. 조용히 표시는 안 했지만 보기만 해도 좋은 거야. 왜? 내가 필요한 걸 다 가지고 있어. 나무가 필요했는데 나무가 많아. 얼마나 좋아 보이게. 화가 필요한데 햇볕까지 있어. 난 이 많은 물을 막아줄 땅이 필요한데 큰 산맥이 있어. 최고의 궁합이에요. 그러면 안방 마님처럼 내년에 선거에 기가 막힌 조언을 하면서 말로 홈런을 칠 수 있는 한마디로 조력자.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였어요. 사실 올 3월 달에 당대표 뽑을 때 나는 사실은 그 중에서 나경원 의원이 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1년이 좋으니까 대우는 나빠도 이분이 당대표를 돼야 조금 더 나을까. 난 김기현 대표 되는 거, 난 김기현 대표는 나쁘게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국회의원들은 나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운이 너무 나빠. 물이 많고 나무가 많으니까 올해 물하고 나무가 좀 땅이 갈라지니까 또 이분이 또 무슨 울산에서 출마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운이 나쁠 때는 아무리 기반이 있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꿀 거예요. 아마 공천 안 줄 거야.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 이제 모사가 이제 숨어서 어쨌든 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대위원장보다 공관위원장, 그다음 공관위원장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 이익은 더 보는 거야. 그래서 아까 책사나 모사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이익을 볼까? 책사는 국가를 위해서 조금 모험이라도 뛰어드는 거고 모사는 절대 위험을 감수하진 않고 뒤에서 이익을 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대운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59세부터 신묘야. 그러면 59, 60, 61, 62세 그러니까 2021년이죠. 그때까지는 쉽게 말해서 금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거의 없었지. 왜 그러냐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럼 물이 많아지니까 제방이 약해지고 나무도 죽고 하니까 운이 나빴는데 59, 60, 61, 60, 63세 올해부터는 묘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묘목. 이 묘목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나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나무가 들어와서 이 월을 친단 말이야. 이 월이라는 거는 본인한테는 아까 사회생활이 관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이 이동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또 보면 어때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에 의한 새로운 창당이 되는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이 사람은 아마 살아남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국민의힘하고 국민을 위한 당, 새로운 큰 신당하고는 틀려요.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 변화예요. 왜냐하면 묘유충. 이 유금을 때리니까 내 사회생활, 내 어떤 관직 이런 게 어때? 당이 변하는 거야.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주를 보면서 또 한 번 느꼈어. 아, 이번에 태어나는 이 한동훈 비례대표당은 새로운 당이 될 것 같다. 아무도 모르게 한마디로 큰 신당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우리 술사 같은 사람은 알죠. 또 모사가 이렇게 또 꾸며놨을 거고 흘러가겠고. 그러면 이 목이 들어와서 이 큰 나무가 들어온 거야. 근데 이 나무는 나한테는 아랫사람이죠. 한동훈 장관을 키우는 사람이. 왜? 지하수가 한동훈 장관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운하고. 이걸 주면서 문서를 잡게 해줘. 답은 딱 나와 있어.
근데 내년에는 갑진년이야. 갑진년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라 그랬죠? 이 나무, 이 갑목은 이 을목하고 틀려요. 을목은 제가 한번 몇 번 풀어봤어요. 김기현 사주 볼 때 을목은 한마디로 화초예요. 화초는 오래 피지는 못해. 땔감으로 쓸 수도 없어. 이 갑목은 틀려요. 갑목은 뽀개서 땔감으로도 쓸 수 있고, 이 갑목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 이 사주에서는 이 갑목이 내년에는 새로운 일에 아랫사람을 도와주는, 거기에 진토에 뿌리를 내리는, 그러니까 큰 나무니까 큰 나무를 키우는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본인까지 덩달아서 크게 두각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 사주도 말년은 굉장히 좋게 흘러가네요. 거기에 이번 달에 반짝 또 한쪽 있었죠. 이번 달에 초반에 날짜로 봤을 때는 이 사주에서는 이 갑목이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데 12월 7일서부터 11월 19일까지 이 갑목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이나마 권한대행을 한 거고, 김기현 대표 나가게 되고, 뭐 당의 최고 수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나이는 어리지만 윗사람을 모시면서 키우는 안방마님이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동훈 장관, 모든 사주에는 약점이 있어요.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할 수 있는데, 일년운이나 달에서 만약에 이제 토가 들어왔을 때, 이럴 때 조금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조금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외교사주에서는 뭐냐면, 지지에서 드러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토가 들어올 땐 금이 없어요. 사주에서 금이 없기 때문에 막바로 물을 쳐요. 이럴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금을 넣어주는 방법이 제일. 천간에는 사실은 금이 있어요. 경금이 있어요. 그리고 대운에서 경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 토가 들어올 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천간에서 예를 들어서 무토가 들어왔어. 그러면 토생금 금생술 해주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토가 들어와도 토생금 금생술 해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지지에 쉽게 말해서 진술, 충미 이런 게 들어왔을 땐 이 땅이 지진이 나면서 물을 없애버려요. 그럼 이 땅이 지진이 난다는 건 부인 문제, 돈 문제, 어떤 이 땅이 건강이나 이런 게 다 나빠지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이 없어지면 신장이, 예를 들면 이 토라는 거는, 이 술토라는 건 자꾸 뭉치는 거예요. 그럼 알갱이가 생기는 거야, 몸에. 그러면 요석 같은 거 있죠? 이런 게 잘 생기는 사주예요. 그거를 예방할 수 있고, 이 금을 넣어주면 돼. 그럼 여기에 금을 필요한 거는 신금이 필요한 거예요. 신금. 이 신금을 넣어주게 되면 자진합수가 돼요. 그 다음에 유금을 넣어주면 유축합금이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풍수를, 기운을 넣어주게 되면 지지에 진술충미가 들어와도 껐떡이 없다. 그러니까 이 보안, 사주에서 완벽히 좋더라도 나쁜 운이 있어요. 나쁜 달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그럴 때는 이 신금이나 유금을 풍수에서, 여기에는 어차피 지구와 태양 사이의 이 공간에는, 우리 안에 이 대기권 안에는 목화토금수 기운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거를 풍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나무가 없으면 나무를 키우면 되고, 이 금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쇠붙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금반지를 끼거나 목걸이를 끼는 것도 금을 얻는 방법이에요. 퍼센트는 뭐 한 3%, 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다음에 이 금에 해당하는 항상 방향은 서쪽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쉽게 말해서 미국이나 유럽에 가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내가 어떤 나라를 갔다 왔는데 되게 일이 잘 풀려. 그럼 그 나라가 나하고 잘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나라 갔다 왔는데 뭐 병 걸리거나, 제 아는 손님 중에서는 토가 되게 많았는데 말레이시아에 가서 말라리아 그거 걸려갖고 죽었어요. 미용실 원장이었는데. 그만큼 그 나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종교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수행자이기 때문에 불교 쪽에 가깝지만, 사실 이 사주는 기독교가 맞아요. 천주교나. 왜냐면 세계 지도를 그리면 세계의 중앙은 토예요. 중화민국이라 그러죠. 우주에서 바라볼 때 중앙은 토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발달한 종교는 불교예요. 그러면 사실 한장관한테는 불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뭐가 맞느냐? 중국의 서쪽은 서방이라 그러죠. 유럽이 신금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신금이고 기독교가 경금이에요. 그러면 사실 이 사주는 기독교를 믿는 게 더 맞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토가 많기 때문에 절에 가게 되면 쉽게 말해서 피부에 트러블이나 안 좋은 일이, 왜냐면 이 종교도 한 1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조금 세게 얘기하는 게 이제 이름이에요. 한동훈. 전에도 한번 풀어. 한동훈. 이 기억은 쉽게 말해서 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디귿, 리을이 화야. 그 다음 미음, 비읍이 물이고, 시옷, 찌읒, 치읒이 금이고, 이응, 희응이 토다. 내가 만약에 이름을 줬으면 요 이름을 줘줄 거예요. 뭐 한민준라든지, 오행이 지나가야 되니까 한지만이라든지, 이렇게 한지문이라든지, 창민이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10%더 운을, 지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게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게, 남자들끼리도 궁합이 있듯이 남자들이 궁합은 한 10%로 보는 거예요.
10% 가지고도 보세요.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만들어. 궁합이 좋으니까. 여자는 틀려요. 여자 호르몬 안에는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 다음 남자 호르몬에도 기가 40% 들어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유가 필요해. 그러면 이 신유를 갖고 있는 여자하고 부부관계를 하면 돼요. 그러면 40% 오늘 이 나쁜 걸 다 완전히 없애면서 좋아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신유를 얻게 되면 지지의 진술, 토가 들어와도 물을 치질 못해. 왜? 토생금,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그럼 이 금을 얻으면 운이 굉장히 나쁜 일이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부인이 신유를 없어. 신유는 양력으로는 쉽게 말해서 8, 9월생이에요. 제가 이제 부인 사주는 제가 모르니까. 그러면 쉽게 말해서 바람 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부인 놔두고. 그럴 때는 이 신하고 유금에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자가 있어요. 상형문자가 있다. 그거를 일반 이런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경명주사로 그 글자를 써갖고 몸에 지니고 있으면 돼요. 그럼 80% 이 신금하고 유금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풍수에서는 센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제일 비대위원장이 돼서 가장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하는 얘기가 김건희 특검을 하자. 참 이 사람들 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특검을 어저께는 또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재명 보고 이게 특검을 이제 조선일보에서 아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제 총선 이후로 미루자.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들 좀 뇌물 먹은 애들, 돈 받은 애들도 미뤄달라.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고, 또 김건희 특검은 어제 이재명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럼 6개월 전에나 하지. 지금 미루자는 건 꼼수 아니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보기엔 다 꼼수 같거든. 본인이 하도 꼼수를 부리니까 남이 하는 일도 다 꼼수같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한심한, 어제 또 작태를 한번 봤는데, 그 누구예요? 그 전총랭가 누군가. 김종인 비대위원장 할 때 따라다니면서 이상한 옷 입고 막 가발 쓰고 춤추고,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싶은, 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재명한테 근데 궁합이 좋더라고요, 그 두 사람도.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 전에 악법도 법이니까 법은 국민으로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그러면서 지금 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악법 맞아요. 근데 정청래가 하는 소리가 더 웃겨. 소크라테스가 악법 때문에 독보를 마셨다 그러면서 나훈아의 소크라테스, 저도 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그걸 틀어놨더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악법도 법이지만 그 악법 때문에 위대한 성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악법을 만든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그 소크라테스 음악을 튼 국회의원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런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 국회의원이라는 게 소름 끼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몇 달 안 남았는데, 이번에는 국민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정말 이 나라가 이 문재인 시건 때 완전히 나라 빚지고 완전히 나라 거덜내고, 그 곳간에 맞던 세금이고 돈은 다 거기다 빚을 잔뜩 후세에다 빚을 남겨주고 정기훈까지 다 밀어놨어, 선거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어떻게 해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려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나? 5년 동안 망가진 나라가 1년 안에 다시 재건이 되냐고요. 그래서 지지율이 안 올랐는데 레임덕이다. 웃기는 소리. 레임덕 아니에요. 윤 대통령의 기반은 탄탄해요. 그리고 왜 적을 져서는 안 되느냐? 일부에서는 대통령 비대위원장 되면 대통령 따야지만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것도 운을 몰라서 하는 소리야. 2025년이 되면 윤 대통령은 화가 필요해. 근데 큰 사화가 들어와서 대운의 1년운까지 좋은 거야. 근데 그게 2025, 26, 27년까지야. 그러면 그때도 지지율이 30%일 것 같아요. 새로운 완전히 국민을 위한 당이 새로 태어나서, 그러면 윤 대통령하고는 협업을 잘해야 차기 대선에 대통령이 될 수가 있다.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